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트리즈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제가 이 트리즈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학부 연구생일 때 처음 접했거든요. 그때 제가 있었던 게 기술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허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하면은 또 이제 발명 이런 것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런 발명에 대해서 그럼 이 발명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발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발명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발명이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일부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냈어요 라고 하는 것들도 다 발명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발명은 좀 너무 작은 범위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특허 범위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여기서 한 요소들을 더 첨가하거나 뭐 빼거나 아니면은 변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은 특허를 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요 고민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론들을 제시해 주는 게 트리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하나 좀 위키 위주로 한번 보면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거는 하나의 또 빌드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키백과랑 나무 위키가 있어서, 자, 위키백과를 먼저 보고 가면요. 자, 트리즈는 또 이렇게 줄임말인 것 같아요. 자, 영어로 이렇게 줄임말인데, 자, solving inventive probl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명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구소련, 또 러시아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창 또 이 구소련이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한창 경쟁하고 있던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단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이때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해서 제창된 발명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보면은 1960년대 구소련 해군에서 특허를 심사하는 업무를 할 당시, 특허를 여기서 이미 특허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개념이. 그래서 군 관련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명에는 어떤 공통의 법칙과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됐다. 뭔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특허를 내려고 가져오는 걸 보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 이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거라고 갖고 오는데 똑같이 또 어떤 한 사람이 계속 100개를 갖고 오는 거죠. 근데 특허를 내줄 수밖에 없게끔 갖고 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거지. 이거를 이렇게만 바꿔갖고 갖고 오면은 계속 난 내줄 수밖에 없네?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구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됐고, 그래서 이 알츠슐러는 전 세계 특허 150만 건 중에서 창의적인 특허 4만 건을 추출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중요한 사실, 4가지라고 합니다. 4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트리즈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정의하고, 자,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정의한답니다. 그 결과를 얻는데 관건이 되는 모순, 그리고 그 모순을 극복,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결안을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방법.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해결책을 내주는 건 아니고 생각하는 방법을 내주는 거에 그 고안을 해놓은 그런 방법론이다. 여긴 또 왜 영어로 써놨지? 알츠슐러는 주도적 연구를 진행한 시기, 이때 고전적 트리즈의 시대라고 말하고, 이 시기에 정립된 것들은 아래와 같다 해갖고 4가지 중요한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발명 문제의 정의. 여기서 이제 발명 문제라고 해서 뭔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그냥 발명하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고민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개 이상의 모순을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런 특허를 낸다고 하면은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의미가 없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특허를 통해서 뭔가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아진다고 표현하니까 또 그렇네. 뭐 나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얘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어떤 what이라는 게 포함되는데 이 what이 사실 이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명의 수준. 자, 발명의 수준에는 5가지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정도는 명백, 개선, 혁신, 발명, 발견 이렇게 있네요. 자, 퍼센티지가 있고, 그래서 지식의 원천이 있네요. 개인적, 기업, 산업, 산업 외, 모든 이렇게 되어 있고, 고려할 해법의 수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명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유형에는 한 4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오늘 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쭉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트리즈를 우선 오늘 이거로 밑바닥을 다진다고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발명의 유형. 우선은 분할이 있습니다. 분할. 세그멘테이션, 뭐 프라그멘테이션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대상물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자, 약을 잘게 빠진 가루 형태로 주입. 뭐 이렇게 분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예시도 있어요. 커다란 하나의 케이크보다 컵케이크를 만든다. 이렇게 분할하는 거고, 그러면은 자기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고, 뭐 입맛을, 다양한 입맛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쪼개는 요런 컨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도 이렇게 하나의 뭐 알약 형태라고 했던 거를 이제 가루약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먹기 쉽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건 separation. 자, 요거는 필요한 부분만 분리하거나 방해되는 부분이나 성질을 제거.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비와 운영 업무를 외주. 원래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여기서 생산하고 그리고 수리, 판매. 화살표 하니까 좀 이상하다. 생산, 수리, 판매까지 다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뭔가 많이 드는 것 같아. 뭔가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수리를 외주를 맡기자. 뭐 이런 컨셉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생산, 수리, 판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잖아요. 하나의 정성적인 그런 개념인 건데 이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발명의 유형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분리를 또 생각해 보면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에서 그러니까 물건에서도 이런 분리들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여기서는 지금 뭐 시스템이나 대상물이라고 하니까 대상들을 우리가 뭔가 어떤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계속 대상물 또는 시스템이라고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크 같은 물건도 가능하고 이런 시스템 같은 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로컬 퀄리티. 하고 국소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상물의 각 부분 또는 사용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각 작동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만든다. 이런 컨셉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물들의 각 부분들을 차별적이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우개가 달린 연필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연필이 있는데 뒤에는 사실 쓸 데가 없는데 굳이 달려 있어. 그래서 거기다 지우개를 달자 뭐 이런 컨셉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도리도 망치는 앞부분만 사실 필요한 건데 무게 때문에 길어졌잖아요. 무게가 있어야지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뒷부분에다가 못을 뽑는 그 장도리를 단다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식당 내 아이들 구역은 조금 어거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어거지가 있다고 하는 게 또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대칭 변환 해서 비대칭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 또. 자, 대상물 또는 시스템의 모양을 대칭해서 비대칭으로 바꾼다. 대칭에서 비대칭. 그래서 만약에 대상물이 비대칭이면은 비대칭 정도를 증가시킨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산을 원래 뭐 일률적으로 같이 주고 있었는데 부서마다 각각 다르게 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대칭 변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냥 대칭이라고 하니까 반반 피자가 생각났어. 토핑을 이제 반반 피자를 했는데 대칭 말고 비대칭으로 바꿔. 그러면은 4분의 3 피자가 되는 거야. 사실 나는 4분의 3만 먹고 싶은 거지. 원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지널 그 콤비네이션 피자를 제일 좋아해. 근데 시도해보고 싶은 거지. 다른 조각을. 2조각 정도. 왜냐면 보통 피자는 혼자 안 먹잖아요. 한 2명이서 먹는다고 쳐갖고 한 2조각 해갖고 야 우리 한 조각씩 딴 것만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불고기 피자를 시도해볼 수 있게끔 이 2조각만 우리가 다른 조각으로 팔자. 이런 것들도 대칭 변환으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컨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거 지금 좋은 아이디어죠. 사실 이게 제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밑바닥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 머지, 합병입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대성물 모아서 합치는 겁니다. 자, 종이가 책이 되고 책은 도서관으로 집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화, 컴퓨터망, 그래서 컴퓨터들을 같이 모아놓으면은 이걸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뭐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서버가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 아니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머징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또 고민을 해보면은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기능성이 있습니다. 자, 멀티펑셔널리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대상물 또는 시스템의 부분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자, 그래서 다른 부분의 필요성을 제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품과 작업 횟수가 줄고 유용한 특성과 기능은 유지된다.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다용도 원리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차 기능 훈련은 하나의 기능 대신 다기능을 보유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을 보존한다. 자, 여기 예시가 있는데 요거 조금 어려워요. 자, 팀 리더가 기록자와 관리자 역할을 한다. 자,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뭐 개발 업무 같은 것들을 하는데 개발 업무만 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너 개발 업무 하면서 딴 것도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스톱 쇼핑, 슈퍼마켓에서 보험, 은행 업무, 연료, 산물 등을 판다.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로컬 마켓 같은 데를 가면은 식료품만 판다든가 아니면은 철물점에서 철물만 이렇게 취급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마트 입구 같은 데에서 카드도 팔잖아요. 이마트 제휴 카드 같은 거 팔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합쳐지는 이런 멀티 펑셔널리티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사실 또 시스템에다가 적용해 본 거고 대상물, 이제 사람 같은 경우한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시켜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포개진 인형이라고 합니다. 마트레시카. 아, 요거 마트레시카라고 하는 저희는 보통 그죠? 그래서 뭐 한 개 대상물 다른 것 안에 넣는다. 각 대상물을 차례로 다른 것 안에 넣는다. 그래서 한 부품이 다른 부품 안에 있는 빈 공간을 통과하게 만드는 이런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건데 러시아의 나무로 된 인형들이 다른 인형 안에 포개어지는 것을 보고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량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갖고 이렇게 퍼져나오는 이 계량 스푼 이거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계량컵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포개 놓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름 탱크 이중벽 이런 것들도 여기에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요새는 이중벽들 많이 쓰죠. 이중벽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보냉하거나 보온하는 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이중으로 다들 세팅해가지고 열기를 뺏기거나 뭐 얻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득이 있으니까 이것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아이디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8번째 무게보상이 있습니다. 평형추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나 보네요. 시스템이나 대상물의 무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양력을 제공하는 다른 대상물과 결합한다. 아, 지지부진한 제품을 잘 팔리는 제품과 연계. 뭐야 이게? 영화 동시상영. 영화 동시상영도 있고 요거 그거 있잖아요. 요새 인질 상품 많잖아요. 인질 상품. 뭔지 아시죠? 그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이 딱 요거에 맞는 것 같아요. 무게보상에 대한 요 아이디어가 적용된
우리가 절대 안 사 먹을 것 같은 거에다가 묶음 상품으로 허니버터칩 인질로 묶어 넣잖아요. 그러고 부동산 집을 가든 자동차 집을 가든 어딜 가든 뭘 사면은 허니버터칩 하나씩 갖다 주고, 예전에 대란 있었을 때 그때 이거가 하나의 또 무게보상으로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선행 반대 조치, 사전 반대 조치라고 하는 개념과 또 같이 포함돼서 얘기 나오는 9번째입니다. 해로운 효과와 유용한 효과가 함께 작용할 필요가 있다면 이 작용은 해로운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반대작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어렵네요, 말이. 자, 해로운 효과와 유용한 효과가 함께 작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작용은, 자, 해로운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반대작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자, 예시를 볼게요. 변화와 혁신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 그쵸? 변화를 보통 좋아하진 않잖아. 그러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라. 그러면 그들이 변화의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뭔가 내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반발 심리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 해로운 효과, 그러니까 반발작용이 발생할 거니까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이 반대작용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행할 수 있는 반대 조치들을 미리 해놓고서 적용해라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뭔가 그냥 그 교훈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0번째는 선행 반대 조치가 있고 선행 조치가 있어요. 요거는 시스템에 필요한 변화는 요구가 있기 전에 그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V방송 출연 요리사는 항상 모든 재료를 사전에 계량하여 깔끔한 작은 접시에 담아둔다. 그쵸. 이거는 우리가 방송에서는 쓸데없는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계량하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미리 계량해갖고 다 담아놓으면은 그때그때 딱 그냥 자막으로 이거 몇 그램, 이거 몇 그램 딱 보여준 다음에 요리할 때 탁탁탁 털어서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비비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 조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미리 해놔라라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10가지 정도 봤는데 지금 요게 40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요거 40가지가 저는 재밌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따로따로 제가 몇 가지씩 묶어가지고 다루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 한번 본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피자에 반반 피자가 있긴 하지만 사실 4분의 3 피자가 더 유용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컨셉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우리가 같이 아이디에이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요 영상들을 만드는 거고요. 자, 우선 40까지 쭉 넘어가 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3개의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해결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FR이라고 하는데, 자, 이상 해결책은 유용한 기능의 합을 유해한 기능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하는데, 유용한 기능이 많을수록 그리고 유해한 기능이 적을수록 이상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해한 것들은 좀 덜어내고 유용한 기능들이 좋아지면은 그만큼 이상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이상적 기술 시스템은 이제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규정된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시스템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해결 전략 3가지를 여기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좋은 거는 계속 더 하고 필요 없는 거는 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뺄 수 없으면 위임해라 라고 하는 요 컨셉까지 들어가는 거, 더 하고 빼고 아니면은 좋은 거한테 넘겨주고 해서 상쇄시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컨셉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 모순, 그 다음에 자원 분석이라는 요 3개의 중요한 전제들이 이제 깔리면서 우리는 이 아이디에이션들을 해야 되는 거고, 요런 해결하는 절차들을 얘기해가지고 이게 이제 트리즈의 중심 분석, 이것이 이제 트리즈의 중심 분석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는 이제 모호하거나 초기에 잘못 정의된 문제 상황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분명한 시스템 갈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순서가 정해진 논리적인 절차. 우선은 문제 상황을 먼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모순 아니면 자원을 분석하거나, 그리고 뭐 이상 해결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 아니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하던 대상물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대상물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위에서. 이런 시스템이나 대상물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빼보면 어떨까? 아니면 전환하면 어떨까? 아니면은 뭐 겹쳐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더 나은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는 거죠. 그걸로써 우리가 이 발명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이 트리즈의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의 지식 베이스 도구라고 해서 이 5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저는 이 40가지 발명 원리 위에 있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좀 더 우리가 딥하게 가면은 요거까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내용들이 좀 겹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트리즈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우선 제 생각이고, 요걸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것들이 이번에 이 영상들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키백과를 봤고요. 그 다음에 나무 위키가 있는데 나무 위키는 조금 더 볼 게 없긴 해요. 아까랑 내용이 좀 더 겹치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뭐 겐리흐 사울로비츠 알트슈레르가 개발한 발명 관련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신의 유대계 러시아인 소련 해군에서 특허 심사 업무 보다가 아까 그거죠. 이걸로 이제 발견을 한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갖고 정리한 이 체계화 시킨 게 트리즈다. 이런 거고, 이걸로 이제 교육들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석학들 협조를 얻어갖고, 이거를 단순히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문제 본질에 관한 개념 수준까지 연구가 돼서 이걸로 집필을 한 게 트리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전파가 돼가지고, 여기서 뭐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에서도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요 트리즈를 몰라도 요거처럼 쓰이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허니버터칩 같은 인질 상품들, 그게 실제로 우리가 트리즈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 근데 트리즈에 이미 그 아이디에이션이 있었잖아. 방법론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 트리즈를 알고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요거에 대한 뭐 센터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고요. 자, 그 다음 방법론이 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정의하고 문제 분석하고 해결안 도출하고 평가 검증하는 것까지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요것들도 크게 저는 뭐 궁금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여기 있는 이 40가지 발명 원리 이런 것들, 해결안을 도출하는 방법들이 궁금한 거죠. 그냥 사실 그냥 요거 가지고 장난 좀 치자라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요걸로 좋은 사업 아이템 하나 꺼내갖고 사업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 거. 만약에 여기서 좋은 아이템 나와갖고 사업해서 성공하시면은 사업이 잘 됐다고 저한테 꼭 메일 하나 좀 써주시는 이런 사례가 하나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은 좀 고민 중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우선은 이론 공부를 먼저 좀 해볼까, 이론 공부를 같이 하는 걸 먼저 좀 영상들로 풀어나갈지, 아니면은 사업 아이템 만들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좀 던져볼까, 거기에다가 이 트리즈의 방법들을 그냥 녹이는 식으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 중이니까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트리즈에 대해서 한번 본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